여러분, 앞서 우리는 왜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지, 그 이유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든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조금 더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아끼며 사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나아지지 않고 생활은 오히려 더 빠듯해졌다고 말입니다. 외식도 줄였고 충동 구매도 줄였고 예전보다 돈을 훨씬 조심해서 쓰고 있는데 왜 삶은 더 가벼워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금 한국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내수 침체입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고 그 결과가 우리 월급과 일자리, 그리고 자영업과 지역 경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비 흐름은 오랫동안 약해져 왔습니다. 소매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선택적 소비를 줄이고 생필품 중심으로만 지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식, 여행, 문화생활 같은 소비는 줄고 식료품과 공과금처럼 꼭 필요한 지출만 남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여유가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벌 수 있을지 혹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높고 대출 이자 부담은 무겁고 물가는 올랐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월급이 조금 오른 것처럼 보여도 물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은 받는데도 가난해진 느낌, 열심히 일하는데도 앞으로가 더 불안한 느낌을 점점 더 크게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게가 소비를 줄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동네 상권과 자영업입니다. 식당, 카페, 옷가게, 미용실, 헬스장처럼 일상과 가까운 업종들이 손님 감소를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줄면 그 가게들은 버티기 어려워지고 폐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그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료가 끊기고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주변 상권의 분위기도 더 빠르게 식어갑니다. 이후 그 영향은 제조업과 유통업으로도 번집니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으면 재고가 쌓이고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생산이 줄면 일감도 줄고 일감이 줄면 채용이 멈추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 악화가 꼭 해고라는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규 채용이 줄고 재계약이 끊기고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고 프리랜서 발주가 감소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고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를 더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감소가 다시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은 다시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소비를 줄였지만 나중에는 버티기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외식을 줄이던 사람이 이제는 생필품도 더 아끼고 교육비와 경조사비, 여행과 교체 소비까지 모두 미루게 됩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경제는 점점 더 식어갑니다. 이런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IMF 때처럼 한순간에 충격이 보이는 위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서서히 체력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라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흔들립니다. 비정규직, 청년층,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먼저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비 감소는 다시 경제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일부 수출 지표가 괜찮아 보여도 내수가 얼어붙으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좋아졌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일부가 버틴다고 해서 경제 전체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돈을 쓸 수 있는 힘, 즉 소비의 체력입니다. 내수는 경제의 체온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몸 전체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소비 감소를 단순한 경기 부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내 회사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 고객들이 지갑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지금의 매출 감소가 내 개인 역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수요 위축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프리랜서라면 어떤 업종이 내수에 민감하고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저 막연히 불안해하게 되지만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소득원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며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현실적인 준비가 불안정한 시기에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수 침체는 그저 뉴스 속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의 고민이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의 한숨이며 성과급이 줄어든 직장인의 현실이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지출을 계산하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소비를 줄이면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줄고 그 사람 역시 다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경제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도 지나친 공포도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차분히 읽어내는 눈입니다. 어쩌면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가장 필요한 힘은 바로 그 현실 감각인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